오늘의 주제 왕의 귀환 삼성전자 5만 원 넘을까? 자,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 추가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김변정 파트너 삼성전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5만 원 정도면 뭐 850원만 더 오르면 되니까 예. 뭐 그건 제가 자신할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만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대내적인 이제 환경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완전히 이제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보시면은 이제 OECD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한 2.4에서 한 2.1 정도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도 오늘 미국이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25bp 정도 이제 단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약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과연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 시장이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1분기, 2분기 굉장히 이제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문제인데 3분기, 4분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3분기, 4분기에는 1분기, 2분기 때 워낙 나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1분기,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돌아서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상을 보면 이제 D램의 어떤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A1, 갤럭시 A죠. 시리즈 10모델 이제 판매가 호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OLED 사업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예상치 조정이 마무리되는 1분기, 2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3분기에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한 약 한 7조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되어지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D램 업황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맞는데 과연 이제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금리와 먼저 환율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환율이 지금 1180원이죠. 1180원에서 이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방향으로 좀 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환율이 이제 1200원대죠. 1200원대에 근접한다고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좀 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르는 거는 외국인들이 사실상 오늘 보면 한 2,100억 정도 샀는데 거의 삼성전자에 좀 쏠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원 넘어서 6만 원 넘어서 계속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 한 5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종합주가 지수 2,100 기준으로 해서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49,150원이니까 김변정 파트너가 제시한 55,000원만 예. 가도 솔직히 뭐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호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 자, 김병정 파트너는 삼성전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어디까지 이제 반등할 수 있게 될까요?
김우신 파트너요. 아, 저요? 예,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름을 잘못 네, 부른 것 네.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 뭐 이 부분은 뭐 전망 자체가 그렇게 뭐 큰 의미도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전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서도 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4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4만 9천 원까지 약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왜 올라왔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 D램 사업이 거의 이 주력 사업 중에 반도체에서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D램 사업의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 D램 점유율 최고 피크를 달했을 때가 2016년 3쿼터인데 3분기인데 그때 48.2%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약 47% 정도 올라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뭐 기조적으로 전반적으로 D램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려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그 부분들이 이제 바닥론이 슬슬 더 우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점진적인 흐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도 그러한 흐름들로 지금 주가의 목표가를 정하지 않고 일단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건 좀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삼성전자의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 다음 주의 월요일 날 우리 코스피 시장에 위클리 옵션이라는 상품이 상장이 됩니다. 위클리 옵션? 주간 옵션이라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또 옵션 만기일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3, 6, 9, 12 석 달에 한 번씩 정도 만기일이 들어왔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위클리 옵션이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위클리 옵션의 만기가 매주 목요일 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주 옵션 만기가 매주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상당한 그 변동성을 제공하고 활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지수와 연동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와 연동이 되는 이러한 주요 종목들을 정밀하게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밀하게 어떤 대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든 아니면 뭐 기관이든 또는 한 번 앞서 나가는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클리 옵션에 굉장히 지금 성패 여부에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선물 옵션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클리 옵션은 상당히 성공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위클리 옵션 이런 부분들도 코스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점 정도는 새로운 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원투펀치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너무 이렇게 모든 시장에 관심이 쏠려서 하이닉스를 상당히 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박윤진 파트너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어렵다기보다는요.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약간 포지셔닝 싸움에서 삼성전자는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 플레이를 좀 삼성전자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지수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하이닉스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집중된 어떤 지수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를요 제가 지난주에 추석 특집 방송에 나와서 그 종목 상담을 받은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시청자님께서 삼성전자를 문의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르기 전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을 설정해 드리는 게 사실 어렵다. 목표가를. 이것은 뭘 보고 가야 되냐.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시청자님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고민되시는 딱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알려드렸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보면 다 매도 상황이었어요. 개인 투자별 주체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가 계속 유지되면 계속 삼성전자는 상승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들이 어느 날 그 가격이 얼마가 됐든 5만 5천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아니면 5만 3천 원이 됐든 개인들이 매수로 전향이 되면 삼성전자는 하락 그때부터 꺾일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포지션 이 주체별 이 포지션을 좀 보고 어차피 지수 플레이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은지 파트너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을 때쯤 이제 네, 피크아웃, 네. 주가의 피크아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래도 삼성전자가 워낙 세다 보니까 네. 좀 시장 참여자들이 반도체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 역할할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들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들은요. 우리 지금까지 역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항상 4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아요. 항상 연말에 항상 실적이 다 잡혀 있으니까 우리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언제 발표되냐 하면 항상 2월에 발표. 그 다음 해에 2월에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상 강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올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모든 이제 실적이 좀 다운되고 영업이익이 줄었긴 했지만 한 해로 봤을 때는 또 4분기는 또 한 번 또 피크아웃을 또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시는 이제 분들은 저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으로 이제 우리 되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밑으로 반도체, 뭐 후공정, 뭐 전공정 뭐 해서 많이 있을 텐데요. 소재 종목들까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종목들도 하반기에는 좀 봐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병정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병정 파트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5G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5G보다는 반도체가 좀 달리는 말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달리는 말 반도체냐 아니면 달리다가 잠깐 쉬고 있는 5G냐 이 두 가지 진영에서 공략을 한다면 어디에 더 비중을 더 실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5G가 낫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2분기 그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는 수준이죠.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에서 한 13% 정도 반등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입자 수만 하더라도 약 한 예상이 연내 한 500만 명 가까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 향후 2, 3년은 앞으로 이 장비에 대한 그 수주 발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한다 보면 반도체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내 사정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5G는 이제 성장성 가능성,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관점으로 본다면 5G가 오히려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은 좀 쉬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달리는 말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병정 파트너는 반도체보다는 5G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더욱더 인상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그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용트름을 하면은 그들 기업들도 언젠가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소재주들이 요즘에 쉬고 있을까요? 원래 이 소재나 장비주들은 주가 흐름이 조금 무겁습니다. 네, 이제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무거운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지금 저는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소재나 장비 이 부분들이 아베 정부 때문에 지금 국산화 바람이 지금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 뒤져서 이 부분들을 국산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아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이 반도체 이 대형 업체들이 기존에 쓰던 업체하고 이 거래선을 끊기가 좀 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발 속도를 많이 내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를 맘먹고 하기 시작을 하고 정부의 지원이 맘먹고 들어오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아베 정부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일본 기업들하고 우리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이제 국산 거래선에 거래를 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빠르게 소재 개발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종목들은 저 뭐 한 종목만 딱 찍어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반도체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브레인을 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냐면요. 이 액체 불화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액체 불화소 이 부분들이 이제 일본의 수입을 의존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국산화에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이 이 삼성전자의 이 액체 불화소 내부 테스트를 했는데 이 내부 테스트가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좀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건 삼성전자가 이제는 액체 불화소를 솔브레인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멘텀도 잡을 수 있고요. 또 실적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충남 공주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 증설 라인을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증설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문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주문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액체 불화소가 국산화가 거의 다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있으면 9월 말에 이제 3분기 실적 끝나고 나면 10월 초 되면은 기업들의 이제 실적 3분기 실적과 관련된 프리뷰들이 나올 텐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아마 솔브레인에 관련돼 있는 리포트 기관 투자자들의 분석 리포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솔브레인의 주가는 지금 한 7만 4천 원대 시가총액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상당히 주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솔브레인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나 장비와 관련돼 있는 국산화되어 있는 벤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올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박윤진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소재, 반도체 소재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주식하면 동진세미캠, SK머티리얼즈, 원인머티리얼즈, 솔브레인 같은 기업이 있는데 김우신 파트너는 솔브레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박윤진 파트너는 뭐 IT 소재주, 꼭 반도체 소재주가 아니더라도 IT 소재주 중에서 좀 괜찮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어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동진세미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 자리랑 어떤 수급상 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솔브레인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동진세미킴 자리가 우리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리바닥을 좀 잡고 다시 한번 되차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것은 조금 얘네들은 좀 무거워요. 이 동진세미킴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무거운데 트레이딩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은 종목들을 보면 좀 가벼운 종목들을 많이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묵직하더라도 이쪽 종목들은 앞으로 저는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이 동진세미캠 정도는 한번 지금부터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또 소재 쪽 관련해서도 조금은 약간 내용은 틀리지만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소재주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업황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낸드 업황은 지금 이미 바닥 찍고 터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 업황은 또 낸드 업황 터닝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한 내년
1분기 중으로 V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용 D램 수요는 내년에 올해보다 이제 30% 50% 정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OLED 업황은 계절적인 성수기가 이제 도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예상보다 아주 완판 행진을 하면서 인기 행진을 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이 IT 카테고리 핵심 키워드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